GD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집만 잘 선택해도 가정이 만사형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GD 선생님들의 기운에 맞는 명당을 고르는 법, 살고 있는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법, 이사 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명당에서 좋은 기운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좋은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지만 기운이 죽어가는 나쁜 집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GD의 경우 명리학적으로 지혜롭고 재치 있으며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GD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운을 살려줄 집, 즉 좋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운이 좋은 집은 무조건 다른 곳보다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GD는 빛을 좋아하고 밝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습니다. 풍수학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과거의 명문가는 그늘진 곳에 집을 짓지 않았고 무덤도 그늘진 곳은 피했습니다. 그늘은 음을 말하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GD는 양의 기운을 선호하므로 밝고 환한 집이 더욱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은 풍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곳이 기의 흐름이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GD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원활한 집에서 더욱 활기를 얻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창문을 열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 실내가 밝다는 느낌이 드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일말의 찜찜함이 없고 왠지 모르게 끌리는 집이 좋습니다. GD는 집 관력이 뛰어나므로 자신의 느낌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는 아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도 나처럼 잘 맞는 집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집도 나와 맞지 않는 집에 거주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기운을 판단하여 균형을 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끌리는 집이 좋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무엇이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본능이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왠지 모를 찜찜함으로 나타납니다. 찜찜함이 없는 집에 들어가야 불행이 생기지 않고 하는 일이 원활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현대에는 집의 방향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추위를 견디기 힘든 시절에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현대처럼 단열과 난방이 좋은 시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방향보다 창의 크기와 창이 많고 적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GD는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므로 넓은 창으로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집이 더욱 좋습니다. 과거의 건물은 단층이고 외부와 오픈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 흐르는 기의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집에 기가 들어오는 곳이 현관과 창문이 유일한 시대입니다. 현관은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창문이 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크고 많으면 좋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의 흐름과 순환이 좋아 나를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좋은 집입니다.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원의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큰 나무나 식물로 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GD는 사회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므로 공동체 생활이 활발한 아파트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일반 주택의 경우 나무나 식물들이 많이 심어 있지 않습니다. 시골의 주택의 경우는
나무와 식물이 심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집, 식물이 많은 집이 좋은 집이며 생기가 강한 터입니다. 쥐띠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므로 식물이 많은 환경에서 자신의 운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집을 골라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땅과 멀어질수록 땅으로부터의 기운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쥐띠는 활동적이고 땅과의 연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층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집이 좋습니다. 동양학에서는 항상 끝부분을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고층 부분, 즉 펜트하우스 부분은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곳입니다. 1층, 2층의 경우 풍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생활상 불편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대의 풍수는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1층, 2층도 좋지 않습니다. 5층 이상부터가 가장 이상적이며 또 너무 높은 층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이 서린 집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망한 집의 물건은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한이 서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매가 되는 집은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싼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집에 본인이 살지 않습니다. 세를 주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팝니다. 웬만하면 경매를 했던 집은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주인이 망했다는 자체가 집이 좋지 않고 불행한 기운이 흐르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곳,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곳에 살아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쥐띠는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도로는 멀리 보아야 하고 아래로 보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도로는 물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길은 기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것, 도로가 넓다는 것은 그곳에 기의 흐름이 아주 강하고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쥐띠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의 흐름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운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의 흐름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는 수단은 집 창가에서 가능한 많은 도로가 보이고 멀리 도로가 보이면 좋은 곳입니다. 도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좋지 않은 집입니다. 풍수는 집을 말합니다.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과거에는 집의 터 주변의 산, 강과의 관계, 즉 위치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해서 이를 중심으로 명당, 흉당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집들이 과거보다 많아졌고 높이도 높아져서 이제는 집의 터는 큰 의미가 없고 집안의 기운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하기에 풍수 인테리어가 나온 것입니다. 쥐띠는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안정이 없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적인 성취에 계속 걸림돌이 생기고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아야 합니다. 바꾼다면 명당으로 바뀌어 어느 순간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 조건이며 절대 흉당이 되지 않게 만드는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첫째로 식물과 동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풍수의 제일 조건은 집안의 생기가 강한가, 사기가 강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생기가 강한 집에서는 번영과 행복이 생겨나고 사기가 강한 집은 갈등과 다툼, 불안정이 생겨납니다. 쥐띠는 생명력과 활기를 중요시하므로 집안에 식물을 두고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거나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생기가 아주 강한 집입니다. 만약 반대라면 사기가 강한 집입니다. 절대 집안에서 식물이 시들게 하거나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에게서도 사기가 생겨나게 만들어 나를
불행하거나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르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 해로움은 없습니다. 둘째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합니다. 풍수는 무조건 물과 바람입니다. 동양학에서 물은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 물이 좋아야 부가 쌓입니다. 쥐띠는 재물 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물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더욱 큰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세계 어디든 대도시는 반드시 큰 강이 있습니다. 좋은 물이 없는 곳에 번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람은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은 풍수에서는 재물이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LCT 아파트의 경우 집안에 환풍기만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곳에 부자가 생기지 않고 바람이 없는 곳에 절대 부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동네, 달동네는 절대 부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매일 창문을 1시간씩 꼭 열어두어야 합니다. 10분씩 10번을 열든 30분씩 2번을 열든 매일 1시간씩 열어두면 재물적인 막힘은 겪지 않습니다. 셋째로 악취를 막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불화가 있거나 가족 간의 대립, 갈등이 많은 집은 집안에 향기가 없다는 것이 풍수학의 기본입니다. 쥐띠는 냄새에 민감하고 깨끗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집안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무조건 집의 악취를 없애고 집안에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많은 숲이나 향기가 좋은 꽃밭에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택을 보면 담 옆, 집 마당에 꽃이나 꽃나무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고 집안의 번영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취는 무조건 제거해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넷째로 가로와 세로의 느낌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어 보이는 곳에서 사람은 본인은 몰라도 무의식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쥐띠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므로 집안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형태가 길게 만드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하고 둥글게 감싸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안이 절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넓어 보이는 느낌, 둥글다는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의 문은 무조건 닫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사랑의 물건과 원한의 물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랑의 물건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물건, 다정하게 바라보는 장식품입니다. 원한의 물건은 서로 등 돌려 있어 갈등을 보이는 물건입니다. 쥐띠는 감정이 풍부하고 정이 많은 성격이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물건을 집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진, 부부간의 사랑이 담긴 사진, 가족들 간의 행복과 사랑을 말하는 인형도 좋습니다. 불행한 가정, 갈등과 대립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랑의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지 못한 물건이 있다면 무조건 치우고 행복의 물건, 사랑의 물건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되고 번영을 가져옵니다. 여섯째로 거실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번영을 합니다. 거실이 외로운 집은 무조건 불행해질 집입니다. 쥐띠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므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너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도 매일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모두 모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각자의 방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번영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도 없습니다. 일곱째로 거실을 밝게 해야 합니다. 어두움은 불행을 만듭니다. 거실이 어두운 집은 절대 건강함이 없습니다. 쥐띠는 밝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으므로 거실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두워야 하고 현관은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해야 하지만 거실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사람이 집에 있는 경우라면 거실에 절대 불이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집안에 건강이 약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이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아주 흉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이사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새롭게 집을 짓거나 벼슬을 할 때 옮기는 경우에 관한 말은 많이 있습니다. 집은 전통 풍수에서 한 가정의 기둥을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간 집이 명당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풍수학, 사주학에서 길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날, 좋은 사주를 갖기 위해 태어나는 날 등이 있지만 이사택일은 없습니다. 쥐띠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격이므로 이사 날짜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는 내가 가장 편한 날에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날씨, 이사 조건, 각자의 편리에 의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이사에 좋은 날은 절대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배만 불려주는 것입니다. 생기복덕일이나 이사길일은 절대 없습니다. 둘째로 고해야 복을 얻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 조상님들께 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림을 통해 우리 집에 복을 주시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쥐띠는 전통과 가문을 중요시하므로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오면 새 집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상복을 얻지 못해서 번영운이 막힙니다. 과거에는 새 집을 지어 이사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조상님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에 제를 지내고 이를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 마음속으로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다음 제사는 다른 집에서 하게 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조상님들은 어디서 하더라도 다 찾아가시지만 나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해서 힘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져서 이사를 하는 것인지 삶이 더 좋아져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은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고 더 큰 번영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로 벽걸이 후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먼저 하는 일이 벽에 걸 것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치는 것입니다. TV나 대형 가전을 걸기 위해 벽에 피스를 넣는 것, 커튼을 걸기 위해 벽 모서리에 작은 나사못을 끼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새 집에 대못을 치든 작은 못을 치든 쓸데없이 못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벽걸이 후크를 이용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못을 치는 것처럼 흉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을 치는 것은 집을 흉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집에는 꼭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 갈 때 새벽에 무엇을 가져다 두라는 말은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에서는 집에 전통신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를 만나거나 전통신을 만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삿짐 센터 사람이 먼저 집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쥐띠는 시작과 새로운 것을 상징하므로 새 집에 먼저 들어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꼭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새 집은 복, 생기, 좋은 기운을 나에게 줍니다. 다섯째로 버릴 것은 꼭 버리고 새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꼭 버리고 가야 할 것은 꼭 버리고 가야지 집의 기운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과거 불행한 시절에 사용한 것들, 좋지 않았던 물건들이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집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쥐띠는 새로운 시작을 중요시하므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로 밥솥은 주인이 꼭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밥솥은 과거의 가마솥과 같은 개념입니다. 풍수에서는 절대 가마솥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며 가마솥이 더러워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식복을 말하는 것이고 식복은 만복 중에 으뜸인 복입니다. 쥐띠는 부지런하고 가족을 돌보는 성향이 강하므로 밥솥을 소중히 여기고 직접 들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밥솥은 그 집 주인이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다른 짐들과 함께 옮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곱째로 이사 당일에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새 집을 지어 이사를 하게 되면 3일간 잔치를 하여 늘 기쁜 일만 만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의 기운이 나에게 복을 주고 번영을 줍니다. 처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 집에서의 모든 일들이 행복해집니다. 쥐띠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중요시하므로 이사 당일에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작이 좋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 집은 우리와 새로운 기운이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무조건 좋은 기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 집을 명당으로 만들고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쥐띠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욱 큰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쥐띠 선생님들의 기운에 맞는 명당 풍수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땅에서 늘 행복한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